말도 안 돼. 걔가 어떻게 저렇게 참아?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의 진돗개가 중국의 크고 검은 개에게 목덜미를 물린 것이죠. 하지만 중국인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들끼리 서열 싸움일 뿐입니다. 믿을 수 없겠지만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한 마리의 한국개가 보여준 기막힌 반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이야기를 들으시는 지역을 먼저 남겨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레이든, 동물행동 심리학자이자 뉴욕대학교 겸임 교수입니다. 제 인생은 설백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뉘어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자란 저는 어릴 때부터 동물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독일 베를린에서 학회 발표를 마치고 돌아가던 길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죠. 리드줄이 풀린 로트와일러가 갑자기 달려와 제 다리를 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대형견을 볼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행동심리학자인 제가 동물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힌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작년 가을, 한국 서울에서 열린 동물행동학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했습니다. 발표를 마친 다음 날, 현지 동료의 권유로 경기도 외곽의 진돗개 보호소를 방문했어요. 솔직히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대형견들이 있는 공간에 들어간다는 생각만으로도 식은땀이 났으니까요. 여기 특별한 친구가 있어요. 진돗개는 한국 정신의 상징이랍니다. 보호소 관리인의 말에 고개를 들어보니 구석에 하얀 털의 진돗개 한 마리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개들은 방문객을 향해 짖거나 달려왔지만 그 개만은 차분하게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진돗개는 주인을 한번 받아들이면 평생 충성을 다합니다. 하지만 결코 먼저 다가가지 않아요. 떨리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설백에게 다가갔습니다.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설백의 고요한 눈빛에서 이상한 안정감을 느꼈어요. 손을 내밀자 설백은 천천히 코로 냄새를 맡았고 따뜻한 혀가 제 손을 하찼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진돗개는 주인의 마음을 읽는다고 합니다. 당신을 선택한 것 같네요. 관리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는 설백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저는 운명처럼 설백을 만났고 한국을 떠날 때 그를 입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설백과의 첫 만남 이후 저는 매일 보호소를 찾았어요. 처음에는 학술적 호기심이었지만 곧 저와 설백 사이에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진돗개는 다른 개와는 달라요. 설백도 그렇죠. 천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의 혼이 담긴 개랍니다. 보호소 관리인의 말씀이 점점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다른 개들은 관심을 끌기 위해 짖거나 뛰어다녔지만 설백은 항상 존엄성을 유지한 채 조용히 있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다가갈 때만 반응했죠. 한 번은 다른 방문객이 설백에게 간식을 던졌는데 그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제가 간식을 건네자 그제야 받아먹었습니다. 이런 충성심과 절제력이 놀라웠어요. 설백은 당신만 인정하는 것 같네요. 진돗개의 일편단심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진돗개에 대해 밤새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충성심, 용맹함, 절제된 품성. 이 모든 특성이 한국인의 정신과 맞닿아 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어요. 다음 날,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설백을 만나러 갔습니다. 보호소 앞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설백이 우리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당신이 떠난 후부터 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진돗개는 기다림의 미학을 알죠. 관리인의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설백에게서는 위협이 아닌 평화가 느껴졌어요. 우리에 들어가 설백 옆에 앉았습니다. 빗소리만 가득한 침묵 속에서 저희는 말없이 교감했어요.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설백을 뉴욕으로 데려가기로요. 떠나기 전날 밤
설백의 눈을 들여다보며 약속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족이야. 함께 가자. 설백은 마치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설백을 구한 것이 아니라 설백이 저를 구한 것임을요. 뉴욕으로 돌아온 지 한 달, 설백과의 생활은 경이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엔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거라 생각했지만 설백은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줬어요. 이런 개는 처음 봤어요. 짖지도 않고 집안을 어지럽히지도 않네요. 아파트 관리인 마이크의 말처럼 설백은 뉴욕 아파트 생활에도 의연하게 적응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저는 설백과 함께 센트럴파크로 산책을 나갔어요. 리드줄 없이도 제 옆을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고 따라왔죠. 다른 개들이 짖거나 달려들어도 설백은 결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저 개는 마치 명상하는 스님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침착할 수 있죠? 매일 마주치는 이웃 조앤의 말에 저는 자랑스러움을 느꼈어요. 설백은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한국 정신의 화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설백의 일과였어요.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면 조용히 집을 지키다가 제 귀가 시간에 맞춰 현관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지하철 지연으로 평소보다 1시간 늦게 돌아왔는데도 설백은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당신의 개는 시계가 필요 없겠네요. 정확한 시간 감각을 가졌어요. 이웃들은 설백의 품성에 놀라워했습니다. 어떤 날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이웃 아이가 갑자기 설백에게 달려들어 안았는데도 설백은 평온함을 유지한 채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핥아주었어요. 저는 종종 학생들에게 설백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동물행동학 수업에서 설백은 완벽한 사례 연구 대상이 됐죠. 진돗개의 행동 패턴은 수천 년에 걸친 한국인의 가치관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충성, 인내, 절제가 그들의 DNA에 새겨져 있어요. 이렇게 저와 설백의 평화로운 뉴욕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설백의 가치를 세상에 보여주게 될 사건은 아직 오지 않았죠. 5월의 따스한 햇살이 센트럴파크를 비추던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설백과 함께 산책을 나왔어요. 주말이라 공원은 사람들로 북적였죠. 설백은 늘 그랬듯 조용히 제 옆을 걸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의 우아한 모습에 감탄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저 개는 마치 왕족 같아요. 어떤 품종인가요? 지나가던 한 여성이 물었어요. 한국의 진돗개입니다. 100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 고유의 개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시끄러운 짖음 소리와 함께 붉은 털의 차우차우 한 마리가 리드줄을 풀고 저희 쪽으로 달려왔어요.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베를린에서의 기억이 플래시백처럼 스쳤죠. 카이룽, 돌아와. 중국계로 보이는 남성이 뒤에서 소리쳤지만 차우차우는 이미 설백에게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그런데 설백은 제자리에 꼿꼿이 서서 그 개를 바라보고 있었죠. 순간 카이룽이 설백의 목덜미를 물었어요. 저는 비명을 질렀지만 설백은 놀랍게도 반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서 공격을 견디고 있었어요. 피가 흐르는데도 말이죠. 설백아. 달려가려는 저를 한 노인이 붙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저 개를 지켜보세요. 찰스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노인은 은퇴한 소방관이었어요. 그의 말대로 지켜보니 설백은 결코 반격하지 않은 채 차분히 서 있었습니다. 저게 수도승이야. 개 중의 개라고. 찰스의 말에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이 특이한 광경을 보고 있었죠. 보통의 개라면 당연히 반격했을 상황에서 설백은 끝까지 참고 있었으니까요. 마침내 카이룽의 주인이 도착해 자신의 개를 제지했습니다. 설백의 목덜미에선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설백은 여전히 평온해 보였죠. 당신 개가 내 개를 공격했군요. 카이룽의 주인인 장하오가 갑자기 저를 향해 소리쳤어요.
상황을 완전히 오해한 것이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의 개가 먼저 달려들었어요. 제 개는 반격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 말에 장하오는 비웃었어요. 반격을 못한 거겠죠. 그냥 약한 개인 것 같은데요. 그 말에 주변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찰스가 앞으로 나섰어요. 내가 다 봤네. 저 하얀 개는 공격받고도 참았어. 이건 약함이 아니라 대단한 훈련과 인내심이야. 한국계로 보이는 젊은 여학생도 끼어들었습니다. 저건 진돗개예요. 한국의 국견이라고요. 절대 먼저 공격하지 않는 게 특징이에요. 장하오는 계속해서 자신의 개 카이룽이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그의 말투와 태도에서 비합리적인 고집이 느껴졌습니다. 그냥 개잖아요. 왜 이렇게 호들갑이죠? 내 개도 다쳤을 수 있어요. 장하오의 말에 제 속에서 화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기 전에 그 한국계 여학생이 먼저 나섰어요. 진돗개는 그냥 개가 아니에요. 한국 문화유산이라고요. 진돗개를 모르면 한국도 모르는 거예요. 그녀는 자신을 민디 김이라고 소개했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문화인류학을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한국계가 뭐 그렇게 특별하다고요? 차우차우도 중국의 오랜 역사를 가진 개입니다. 장하오의 반박에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문제는 역사의 길이가 아니라 품성이에요. 설백은 공격받고도 반격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진돗개의 타고난 자제력과 한국인의 정신을 보여주는 증거죠. 장하오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서요? 김치, 케이팝, 이제는 개까지.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가요? 그의 말에 민디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그의 한국 문화 비하에 화가 났지만 설백의 침착함을 본받아 차분하게 대응하려 노력했어요. 장하오 씨, 문화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김치와 케이팝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의 자랑스러운 문화죠. 그리고 진돗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근처에 있던 미국인 부부가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작년에 한국 여행을 다녀왔어요. 정말 아름다운 문화를 가진 나라더군요. 이 말다툼이 계속되는 동안 설백은 조용히 제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가 묻은 그의 하얀 털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센트럴파크 보안팀장 레이먼드 포터가 군중 사이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권위 있는 존재감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열어주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레이먼드의 차분한 질문에 모두가 한꺼번에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설백의 상처를 손수건으로 짚으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이 진돗개는 제 반려견인데 리드줄이 풀린 저 차우차우가 갑자기 달려와 공격했습니다. 제 개는 반격조차 하지 않았어요. 장하오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그건 당신 말이죠. 어쩌면 당신 개가 먼저 도발했을 수도 있어요. 레이먼드는 양쪽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무전기를 꺼내 무언가를 요청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이 구역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상을 확인해 보죠. 그의 말에 장하오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10분 정도 지났을까 다른 보안 요원이 태블릿을 들고 왔습니다. 레이먼드는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화면을 돌렸어요. 영상은 명확했습니다. 설백과 제가 평화롭게 걷고 있는데 갑자기 카이룽이 주인 곁에서 벗어나 설백에게 달려드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설백은 정말로 반격하지 않고 그저 공격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말은 누구나 하지. 영상은 안 속이지. 레이먼드의 간결한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하오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진돗개는 참았다. 상대는 물었다. 찰스가 말했고 주변 사람들이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디도 승리의 미소를 지었어요. 이게 바로 한국 진돗개의 품격이에요. 감정을 다스리고 상황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능력이죠. 레이먼드는 공식적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CCTV 영상에 따르면 차우차우가 먼저 공격했고
진돗개는 방어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책임은 리드주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차우차우의 주인에게 있습니다. 장하오는 더 이상 항변하지 못했어요. 모든 증거가 그에게 불리했으니까요. 사건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설백의 상처는 다행히 심각하지 않았어요.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안정을 취하는 동안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설백을 볼 수 있을까요? 장하오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일주일 전과 달리 진지하고 겸손해 보였어요. 그의 손에는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행동이 너무 경솔했어요. 영상을 본 후 많이 반성했습니다. 설백의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고 싶어요. 솔직히 저는 그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은 그 후에 일어났어요. 설백이 침대에서 일어나 천천히 장하오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진돗개는 절대 먼저 다가가지 않는데 말이죠. 설백은 장하오의 손을 부드럽게 하였습니다. 마치 괜찮아요. 이해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이럴 수가. 설백이 먼저 다가왔어요. 제 말에 장하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를 용서하는 건가요? 제 개가 상처를 입혔는데도요? 그 순간 저는 설백의 행동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이 바로 진돗개의 품격이었습니다. 용서할 줄 아는 관대함, 그리고 때로는 먼저 다가갈 줄 아는 지혜. 진돗개는 상황을 판단할 줄 알아요. 당신의 진심을 느꼈나 봅니다. 장하오는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한국 문화에 대해 무지했어요. 진돗개를 통해 한국의 정신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차우차우 카이룽도 데려왔다고 했어요. 카이룽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두 개를 만나게 했을 때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설백은 카이룽에게 어떤 적대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근하게 그의 주변을 맴돌았죠. 처음에는 긴장했던 카이룽도 점차 설백의 평화로운 에너지에 감염되어 함께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진짜 품격은 용서에서 나오는군요. 장하오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장하오와 저는 가끔씩 함께 개들을 산책시키는 친구가 되었어요. 설백과 카이룽의 우정은 센트럴파크의 유명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한때 서로 적대적이었던 두 개가 함께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장하오는 한국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어 수업을 듣기 시작했고 진돗개에 대한 책도 여러 권 읽었어요. 그의 IT 벤처 회사는 심지어 한국 기업과 협업 프로젝트도 시작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제가 무지했어요. 이제 저는 문화의 다양성과 깊이를 존중합니다. 모두 설백 덕분이죠. 지역 커뮤니티 신문이 저희의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한국 진돗개의 품격이 뉴욕을 감동시키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저는 NYU에서 동물 행동과 문화적 연결성이라는 특별 강연을 열었어요. 강연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설백은 제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죠. 진돗개는 단순한 개가 아닙니다. 그들은 한국의 역사와 정신을 체현하고 있어요. 인내, 충성, 절제, 그리고 용서. 이런 가치들이 설백의 DNA에 새겨져 있습니다. 강연 후 많은 사람들이 진돗개 입양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뉴욕에서 한국 반려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몇몇 애견인들은 한국식 개 훈련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문화원에서는 진돗개 특별 전시회도 열렸습니다. 설백은 어느새 뉴욕의 작은 스타가 되었어요. 저는 설백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침묵 속의 고귀함 진돗개에게 배우는 삶의 지혜라는 제목으로요. 민디와 찰스를 포함한 그날의 목격자들은 자주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작은 커뮤니티를 형성했고 함께 설백과 카이룽의 성장을 지켜봤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제 자신에게 일어났습니다.
베를린에서의 사고 이후 가지고 있던 대형견 공포증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설백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은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내면의 평화였습니다. 한국 진돗개는 품격 그 자체입니다. 제가 강연에서 늘 마무리하는 말이죠. 이제 저는 동물 행동 심리학자로서뿐만 아니라 문화간 이해의 중요성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모두 설백과의 만남 덕분이에요. 설백은 이제 그저 개가 아닙니다. 그는 제 인생의 선생님이고 뉴욕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준 문화 대사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영원한 가족이죠.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사는 곳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